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루시 모드 몽고메리의 빨강머리 앤 제17장 인생의 새로운 재미. 다음날 오후 애는 부엌 창가에서 바느질하다가 고개를 들어 우연히 다이애나가 드루아스 샘가에서 이상야릇한 손짓을 하며 부르는 것을 보았다. 애는 놀라움과 희망이 뒤섞인 눈으로 재빨리 집을 뛰어나가 쏜살같이 계곡으로 뛰어갔다. 하지만 다이애나의 풀 죽은 모습을 보자 희망은 사라지고 말았다. 너네 엄마 화 좀 풀리셨니? 애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다이애나는 쓸쓸히 고개를 내저었다. 아니, 다시는 너하고 놀지 말라고 하셨어. 난 울고 또 울면서 너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어. 너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다고 겨우 허락을 받은 거야. 엄마는 10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면서 시계를 보고 시간을 재고 계셔. 애니 눈물을 글썽거렸다. 10분 안에 어떻게 영원한 작별 인사를 하지? 아, 다이애나, 절대로 날 잊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어떤 다정한 친구가 꼬드겨도 너의 어린 시절의 친구를 잊지 않겠다고. 다이애나도 훌쩍거렸다. 꼭 그럴게. 막역한 친구는 너 말고 절대 사귀지 않겠어. 사귀고 싶지도 않아. 어떤 애도 너만큼 사랑할 수는 없어. 애니 두 손을 모으며 소리쳤다. 다이애나, 날 사랑하니? 그럼 물론이지. 그걸 몰랐니? 애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몰랐어. 난 너가 날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사랑한다고는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 다이애나, 난 아무도 날 사랑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어. 누가 날 사랑해준 기억이 없거든. 정말 굉장한 일이야. 이건 너와 이별하는 어둠의 길을 영원히 비추어줄 한 줄의 빛이야. 다이애나, 다시 한 번만 말해줘. 다이애나가 믿음직스럽게 말했다.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해, 앤. 앞으로도 널 항상 사랑할 거야. 믿어도 괜찮아. 애는 근엄하게 손을 내밀었다. 나도 언제나 그대를 사랑하겠소, 다이애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었던 이야기처럼 이 추억은 앞으로도 내 외로운 인생을 비추는 별처럼 반짝일 거요. 다이애나, 이별의 기념으로 영원히 보석처럼 간직할 그대의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조금 주지 않겠소? 다이애나는 앤의 감동적인 말에 눈물을 닦다가 또다시 현실로 돌아 물었다. 뭘로 자르지? 마침 앞치마에 바느질 가위가 있어. 애는 엄숙하게 다이애나의 곱슬머리를 조금 잘랐다. 안녕, 그대여. 나의 사랑하는 친구여. 이제부터 우리는 곁에 살면서도 낯선 사람처럼 살아야 하오. 하지만 그대를 향한 나의 마음은 변치 않을 것이오. 애는 다이애나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면서 다이애나가 돌아볼 때마다 쓸쓸히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런 낭만적인 이별조차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애니 마릴라에게 말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전 절대 다른 친구를 사귀지 않을 거예요. 친구가 하나도 없을 때보다 더 나빠요. 캐티 모리스나 비올레타도 지금은 없어요. 그 애들이 있다고 해도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진짜 친구를 사귀고 나면 꿈속의 조그만 아이들한테 만족할 수가 없죠. 다이애나와 전 드루아스 샘가에서 너무나 애절한 이별을 했어요. 제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예요. 전 제가 생각해낼 수 있는 가장 시적인 말들을 썼고 그대라는 말도 했어요. 그대란 말은 너라는 말보다 훨씬 더 낭만적인 것 같아요. 다이애나가 자기 머리카락을 조금 주었는데 전 그걸 조그만 주머니 속에 넣어 꿰매고서 평생 목에 걸고 다닐 거예요. 전 오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으니 그걸 저와 함께 묻어주세요. 제가 죽어서 싸늘히 누워 있는 것을 보면 베리 아주머니는 자기 행동을 뉘우치고 제 장례식에 다이애나를 보내줄 거예요. 너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한 슬퍼서 죽을 걱정은 없는 것 같구나, 앤. 마릴라는 별로 동정하지 않았다. 다음 월요일에 앤은 책을 담은 바구니를 끼고 입을 일자로 굳게 담은 채 계단을 내려와 마릴라를 깜짝 놀라게 했다. 앤이 선언했다. 다시 학교에 갈래요. 제게서 친구를 무자비하게 떼어가 버렸으니 제겐 그것밖에 남은 게 없어요. 학교에 가면 다이애나를 쳐다볼 수 있고 떨어져 있어도 생각할 수 있죠. 마릴라는 상황이 이렇게 발전한 것이 기뻤지만 내색은 절대 하지 않았다. 공부나 산수 생각을 하는 게 나을 기다. 앤 학교에 돌아가면 다시는 누군가의 머리에다 석판을 내리치거나 보따리를 싸서 돌아오면 안 된다. 몸가짐을 조심히 하고 선생님이 시키는 일만 하거라. 얘는 쓸쓸하게 대답했다. 모범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별로 신나는 일은 아니겠지만요. 필립스 선생님은 미니 앤드루스가 모범생이라고 하시지만 그 애한테는 상상력이나 생기가 없어요. 그저 둔하고 굼뜬 데다 재미있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안 하죠.
제가 쉽사리 그렇게 된다면 무척 실망할 거예요. 큰 길로 돌아서 학교에 가겠어요. 도저히 혼자서 자작나무 길을 걸어갈 수는 없어요. 너무 슬퍼서 눈물이 날 거예요. 애는 학교에서 대단히 환영을 받았다. 아이들은 그동안 게임할 때는 애네 상상력이, 노래할 때는 애네 목소리가, 또 점심시간에는 큰 소리로 재미있게 책을 읽던 애니 없어 허전했다. 루비 길리에스는 성경 읽는 시간에 앤에게 푸른 자두 3개를 살짝 주었고, 엘라 메이 맥퍼스는 에이번리 학교에서는 책상 장식품으로 귀하게 여기는 꽃 목록지 표지에서 어린 커다란 노란 펜지 사진을 주었다. 소피아 슬로는 새로 배운 아주 우아한 레이스 뜨는 법을 가르쳐 주었는데 앞치마에 달면 무척 좋을 것 같았다. 캐티 볼턴은 석판글씨를 지우는 물을 담는 향수병을 주었고, 줄리아 벨은 귀퉁이를 깎아낸 연분홍 종이에 서투르나마 정성껏 시를 써주었다. 앤에게 여명이 커튼을 두르고 별들을 꽂을 때 기억하라. 너에게 친구가 있다는 것을. 비록 멀리 방황하고 있다 해도. 그날 밤 앤은 너무 기뻐서 한숨을 쉬며 마릴라에게 말했다. 인정을 받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여자애들만 앤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앤이 자리에 앉자 필립스 선생님은 모범생 미니 앤드루스 옆에 앤을 앉혔는데 책상 위에 커다랗고 달콤한 붉은 사과가 놓여 있었다. 얘는 덥석 집어들고 깨물려다가 에이번리에서 붉은 사과를 재배하는 곳은 반짝이는 호수 반대편에 있는 블라이드 씬의 과수원밖에 없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애는 마치 빨갛게 달아오른 석탄이라도 진 듯 얼른 사과를 내려놓고 여발한 듯이 손수건을 꺼내 손을 닦았다. 그 사과는 다음날 아침까지 손도 대지 않고 책상 위에 있었는데 학교 청소도 하고 불도 피우는 사원 티머시 앤드루스가 부수입으로 챙겼다. 점심시간이 끝나자 찰리 슬로는 앤에게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연필을 주었다. 보통 연필은 1센트인데 빨강과 노랑 종이로 줄무늬가 멋있게 장식된 찰리 슬론의 석판 연필은 2센트나 했다. 앤이 그것을 받고 고마워하며 담례로 웃어주자 어리숭한 어린아이는 곧장 기쁨의 천국에 홀딱 빠져 받아쓰기 시험을 엉망으로 망쳐 필립스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남아 다시 쓰게 했다. 브루투스의 일격에 무너져버린 시저의 허영. 그러나 로마 최고의 아들만이 로마를 더욱 생각나게 했다. 하지만 미와 같은 식구처럼 거티파의 옆에 앉은 다이애나 베리가 전혀 반기지도 않고 아는 체하지도 않자 앤의 으쓱한 마음은 더욱 쓰라렸다. 그날 밤 앤은 마릴라에게 씁쓸하게 말했다. 어쩌면 다이애나가 절 보고 한 번쯤 웃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음날 아침에 앤은 두려움으로 꼬깃꼬깃 접은 편지와 작은 소포를 받았다. 사랑하는 앤, 앞사람에게 전해줘. 엄마가 학교에서도 너하고 얘기하고 하지. 얘기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라고 하셔. 내 마음이 아니니까 날 원망하지 말아줘. 난 그 어느 때보다도 널 사랑해. 내게 내 모든 비밀을 얘기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거티파이는 눈꽃만큼도 좋아하지 않아. 빨간 종이로 새 책갈피를 만들었어. 요즘 유행하는 건데 만들 줄 아는 여자애는 학교에 3명밖에 없어. 이 책갈피를 볼 때마다 날 기억해줘. 너의 막역한 친구 다이애나 베리. 얘는 편지를 읽고 책갈피에 키스를 하고는 바로 답장을 써서 교실 반대편으로 보냈다. 내 유일한 사랑 다이애나. 물론 난 널 원망하지 않아. 당연히 엄마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우리의 영혼은 서로 통할 수 있어. 사랑스러운 너의 선물을 영원히 간직할게. 미니 앤드루스는 상상력이 없긴 하지만 아주 착한 아이야. 하지만 난 다이애나라는 소중한 친구가 있기 때문에 미니와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좀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 철자법이 엉망인 걸 용서해.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너의 친구인 앤 혹은 코델리아 셜리. 추신, 오늘 밤엔 너의 편지를 베개 밑에 두고 잘 거야. A 또는 CS. 마릴라는 앤이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자 또 말썽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어쩌면 앤이 미니 앤드루스의 모범생 기질을 닮게 된 것인지도 모르지만 그 뒤로 필립스 선생님과도 잘 지냈다. 얘는 어떤 과목도 길버트 블라이드한테 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미친 듯이 공부했다. 두 아이의 경쟁은 금방 눈에 띄었다. 길버트에게는 순전히 선의의 경쟁이었지만 고집스레 화를 풀지 않는 애는 그렇지 않았다. 애는 사랑만큼 미움도 격렬했다. 애는 결코 자기가 길버트와 경쟁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스스로 완강히 부인하는 것은 길버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어쨌든 둘은 경쟁했고 서로 선두를 주고받았다. 길버트가 철자법에서 1등을 하면
다음엔 기다란 빨간머리 앤이 길버트를 눌렀다. 어느 날 아침 길버트가 수학 문제를 100점 맞아 칠판에 이름이 오르는 영광을 차지하면 그날 오후에 앤은 집진법을 갖고 씨름하여 다음날 아침에는 앤의 이름이 올랐다. 어느 끔찍한 날은 같이 1등을 해서 둘의 이름이 나란히 오르기도 했다. 그것은 현관벽에 이름이 쓰여지는 것만큼이나 기분 나쁜 일이었다. 길버트가 만족스러워하는 만큼 앤은 치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분명했다. 매달 마지막 날에 치르는 필기 시험 때는 팽팽한 긴장이 감돌았다. 첫 달에는 길버트가 3점을 앞섰다. 둘째 달에는 앤이 5점을 앞섰다. 하지만 길버트가 모든 학생들 앞에서 앤에게 축하를 보냈기 때문에 앤의 승리감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길버트가 진 걸 속상해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필립스 선생님은 별로 훌륭한 선생님은 아니었지만 앤은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학생이라서 어떤 선생님 밑에서도 성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었다. 학기 말에 앤과 길버트는 둘 다 5학년 반으로 올라갔고 라틴어, 기하, 프랑스어 그리고 대수 같은 과목을 공부했다. 기하에서 앤은 참패를 당했다. 앤이 끙끙대며 말했다. 정말 지겨운 과목이에요, 마릴라 아주머니. 기하 과목에선 절대 1등도 꼴찌도 못할 거예요. 거기엔 상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없어요. 필립스 선생님은 이제껏 저처럼 기하를 못하는 아이들은 본 적이 없대요. 다른 아이들 몇몇은 굉장히 잘해요. 정말 창피해요, 마릴라 아주머니. 다이애나도 저보다는 잘해요. 다이애나한테 지는 건 괜찮아요. 지금은 서로 모른 체하고 지내지만 아직도 전 억누를 수 없는 애정으로 다이애나를 사랑하고 있어요. 다이애나 생각만 하면 무척 슬퍼져요. 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슬픔에만 빠져 있을 수 없겠죠. 아주머니? 끝! 오늘 17장은 어땠나요? 나는 다이애나한테 막 사랑 막 그러고 막 갑자기 막 로맨틱하게 막 만들려고 아주 그냥 아주 막 그러면 막 그런 게 참말로 막 너무 재밌다. 참 되게 재밌게 노는 것 같아. 다이애나랑 편지에다가 그러고 자기 이름을 앤 혹은 코델리아 셜리라고 본인이 지은 이름이야. 자기는 이 이름이 좋대. 참 코델리아. 야말딱자. 근데 얘 공부 되게 열심히 한다. 그런데 기아였나? 기하가 뭐냐면은 기어 아니야? 지금은 수학으로 통합이 됐는데 수학 중에 이렇게 도형이 있잖아. 그게 기하야. 기하학이라고 그랬어. 네. 아 그랬어요? 몰랐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더 밑변, 근데 제곱, 있잖아요. 네. 그게 더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아요? 도형이니까. 모르겠어. 아빠도. 아무튼. 근데 수학은 상상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수학은. 그치. 수학 자체가. 저처럼 정해진 거를 그냥 계산하고 끝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야 편하지, 아무래도. 계산법을 알고. 근데 아빠는 좀 궁금한 게, 아니, 아무리 엄마가 애나고는 말도 하지 말고 놀지도 말라고 했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말할 수 있지 않나? 그치? 나랑 몰래 만날걸? 그치. 일단 엄마가 계신 건 아니니까, 그치? 애들이 참 착해. 사실 엄마가 고집을 피우는 거잖아. 애들이 참 착해요. 맞아. 다혜는 진짜 착한 것 같아. 그리고 앤도 그걸 이해해줘. 그리고 애는 전부 다 얘기하잖아요. 얘기해. 듣는 얘기까지 한 살, 당연히 이해할 수 있죠. 애들이 참말로 그런데. 한 살이를 다 얘기해요. 아유, 참. 그 머리카락은 왜 자르는 걸까? 제가 압니까? 저라면은 그게 어이없어서 무슨 참말로. 사랑의 징표인가 봐. 몰라. 그런데 머리카락을 어떻게 꿰맸는지 목에 또 달고 다닌다고 하던데. 조그만 주머니에다가 이제 머리카락을 집어넣는다는 건데. 근데 아빠, 이제 이 책은 아니고 다른 책에서 옛날에 대한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할 때, 이 여자가 이제 사랑의 징표로 남자에게 날 잊지 말아달라고 기다리겠다고 하면서 머리카락을 조금 잘라가지고 이렇게 손수건에 이렇게 접어서 주는 걸 아빠가 본 적 있거든. 나는 그거 본 적 있어요. 어. 제가 팬이었던 책 그 룬의 아이들 네네네. 윈터러 네. 거기에서
막 그 애가 섬에서 살았거든요, 나중에. 근데 섬에서 어떤 애가 갑자기 혼인하자고 해가지고, 아, 싫어. 그거? 그런데 그거를 거역하면은, 걔가 좀 권력이 높은 애여가지고, 막, 거역하면 안 돼가지고, 아, 거역하면은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 모든 걸 잊겠다면서 머리카락이 샥 자르고 간 거. 아, 그래, 그래. 너 얘기해줬던 것 같아. 맞아. 맞아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아빠가 생각할 때 여자들한테 진짜 중요하잖아. 사실, 또 너 얘기가 되는데, 너 미용실에서 머리카락, 이만큼이라니까. 그러니까. 아니, 한 뼘이라니까. 그러니까 너가 원하는 만큼은 요만큼인데, 더 많이 잘라서 너 되게 속상했잖아. 제게는 아니고, 그냥 속상했어? 속디양해, 응. 이 정도. 머리카락이 여자한테 그렇게 중요한가 봐. 또, 어. 제가 들었는데요. 그거 옛날에는 귀족들이 다 머리를 기르고 막 했대요. 그렇지. 맞아. 그렇잖아. 막 단발 없고 막 다 길고 이렇게 따고 막 똥머리 막 그렇지, 그러고. 맞아, 맞아. 아무래도 단발은, 맞아. 남자들이 단발이었지. 여자들은 남자들이 머리가. 단발이었나? 네.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구분하는 큰 어떤 기준점 중에 하나가 머리카락이었지. 남자가 머리를 길러도 여자만큼 기르진 않았지, 사실. 뽀글뽀글. 실제로 옛날에 남자도 치마를 입었어. 그리고 하이힐이라고. 맞아요. 하이힐이 뭔 줄 알아? 알아요. 그 귀족들 같은 거 막. 맞아. 아니, 굽 높은 구두. 귀족들이 막 이렇게 막 또각또각 막 그렇게 걷고. 맞아. 남자들이 신었어. 사실, 왕족. 그리고 원래 분홍색이 열정적이어가지고 남자들 색이었잖아요. 아, 그랬어? 그게 누가 그래? 여자들은 어. 왜 파란색이었어? 왜냐 그러냐면은 성모 마리아 떠올려고 파란색이었고 순결한. 성모 마리아가? 응. 아, 순결이 파란색하고 어울려? 그리고 빨간색 그 분홍색은 남자색이었어. 왜냐면 강렬하잖아. 아. 막 그렇게 막. 야, 오늘날하고 완전 반대였네? 응. 그런데 어떤 회사가 막 음. 어떻게 하려고 이게 삥꾸삥꾸하게 막 해봤는데 그게 대폭 난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 계기가 있었네. 아, 그래.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좀 궁금하긴 하다. 그게 진짠지, 아니면은 그냥 소문인지. 진짜 있었던 일이야? 어쨌든 머리카락 얘기했죠. 그래, 참. 아유. 그래도 애니 학교를 다시 가네, 그지? 어. 그런데 음. 머리를 다이애나 머리만 잘랐어. 그렇지. 왜냐면 애니 요구한 거니까. 만약에 나도 너의 머리카락이 갖고 싶어 했으면 앤도 잘라줬겠지. 아유, 어쩌고 진짜. 막 말하다가 갑자기 현실 생각하면서 그러게. 그럼 몰라 잘랐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진짜 애는 미워할 수가 없는 친구 같아. 아,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재미지게 할까? 재미지게. 그러니까 애니, 다이애나라는 그 막역한 친구를 이제 잃었는데 학교에서 지내고 학교에 다시 가고 공부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찾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공부가 참말로 공부가 참말로.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런데 수학이 나뉘었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나뉜 거예요? 곱셈이 있고 나눗셈이 있고 그래요? 뭐예요? 아니지, 그거는 이제 따로 이제 아마 있겠지. 따로. 그게 대수일 거야, 대수학. 그 다음에 뭐 기하학. 이렇게. 또 그거 아빠는 잘 몰라. 그 다음 함수 또 있을 테고. 함수가 뭐예요? 그것도? 함수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아빠도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는 모르겠다. 수학을 하면 이제 배우게 될 거야. 중학교 올라가면. 그럼 대수는 뭐예요? 대수는 이제 숫자 가지고 하는 거. 그럼 함수는 뭐예요? 함수도 숫자인데, 함수는 이제 그래프 관련된 거지.
아빠가 지금 잘 알지도 못하고 막 얘기하는 거야. 맞는지 뭐 틀리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아빠가 생각할 땐 그래. 아무튼 우리 딸이가 또 공부에 대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나 봐. 애니 공부를 한다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통틀어서 하는데 그거는 따로따로니까. 그치, 통합 과목이지.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거 단원 평가할 때 아,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단원이 다른 그러니까. 것처럼. 이거 단원 평가할 때 야, 이거는 한 과목 틀리면 한 과목만 틀릴 수 있네. 우리들 막 다 합쳐져가지고 수학이 틀린 건데. 그렇지. 맞아. 근데 어쨌든 애는 공부를 잘하려고 하는 그 어떤 동기가 길버트한테 이기려고잖아. 그런데 길버트는 머리에 무슨 생각을 달고 다니는지 막 축하해주고 막 순수한 마음으로 생각한다던데.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길버트는 악의는 없어. 악한 애는 아니야. 현준이처럼. 현준이가 그래? 현준이가 엄마가 그랬는데 애들 장난기는 엄청 많은데 악의는 없어가지고 뭐라 하면은 막 그런데요. 그래. 또 아직 어리니까. 참. 근데, 애니,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애니, 어쨌든 길버트한테 이기려고 그 동기로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공부를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서 더 좋아하게 될 것 같아. 그런가? 난 모르는데. 처음엔 이기려고 하지만, 계속 이기다 보면 공부가 재밌어지거든. 뭐든지 그래. 나 피아노 잘 치고 싶어. 나 누구보다 잘 치고 싶어. 그래서 열심히 하잖아? 잘 치게 됐어? 그러면 잘 치니까 좋아져. 잘 하니까 좋아지는 거야. 맞아. 그런데 나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냐? 막 나는 막 좌절하는데 이기려고 막 나를 높이려고 막 하지 않고 막 좌절하는데 난 이것밖에 못해 이런데. 좌절은 근데 누구나 해. 아빠도 하는 거? 아빠 많이 해. 근데 애는 신기한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도 볼 때마다 신기한 게 내가 안 되면은 그걸 하게 만들어.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그게 참 좋은 거 같아. 좋긴 한데 난 안 돼. 그래도 강요는 안 하잖아. 근데 이제 몇 번 이제 설득을 해보지. 몇 번. 사실 그래가지고 이 집에도 남아 있었던 거잖아. 절 보내실 거예요? 이러면서 상상력 막 발휘하면서. 근데 연우야 그런 것 같아. 사람은 누구나 좌절도 하고 또 거기서 절망도 하지만 또 잘하는 것도 생기면서 희망도 갖거든? 나 이건 또 잘해. 나 이런 거 할 수 있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막 그러는 건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애는 이런 거야. 좌절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더 크게 보는 거야. 사람마다 다르겠지.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좌절을 더 크게 본다면, 그래서 희망을 조그맣게 너무 작게 본다면, 그 인생은 진짜 힘들 것 같아. 있잖아요. 그냥 빨간 머리 애는 잘 알게 되니까 그냥 좀. 그리고 현진 있잖아요. 현진이가 그 캘리그라피 내가 그래. 옛날에 했던 거 그 미술 시간에 하거든요. 거기에서 걔가 동화 막 섞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뭐더라? 앤 옆모습을 그렸거든요. 빨간 머리에? 그리고 옆에는 그 장미 그리고 그 다음에 위에는
달에 떠 있는 마녀 그리고 막 음. 밑에는 앨리스 토끼 그리고 막 그렇게 섞어가지고 막 얘가 그렸는데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있잖아. 애는 코가 참 예뻤대. 야, 책을 읽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름 생각 안 나가지고 마릴라 아주머니가 아니라 또 모를 테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도 참 예뻤대. 이렇게 말했어. 그지, 코가. 맞아. 코가 예뻤지. 맞아. 아유. 또, 뭐, 얘기하고 싶었는데, 뭐 있지? 현진이 얘기 나와서 말인데, 현진이는 확실히 예술적인 감각이 있어. 왜냐면, 엄마랑 아빠가 그쪽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 그리고 저도 인정하는 게 현진이가 확실히 예술적 감각이 있어요. 엄마를 많이 닮았대요. 그 정도.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 자체가 그래. 늘 그런 거를 보고 듣고 또 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빠가 생각할 때 연우가 그걸 보고 그냥 길버트처럼 축하해 주는 게 어떨까. 근데 나는 시기할 때도 있고 그걸 비교할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현진이가 되게 자유롭잖아요. 그치. 난 그게 너무 부러워. 바로 그거야. 아빠는 알고 있었어. 연우가 현진이를 왜 그렇게 유독 다른 친구들보다 더 좋아하는지 아빠는 그걸 알고 있었어. 사실 엄마가 아빠를 좋아하게 된 것도 그거야. 엄마가 아빠를 볼 때 왜 이렇게 자유로워? 그 자유롭다는 게 뭐냐면은 저 사람은 남하고 비교를 안 하고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 자기 표현, 자기 자신을 너무 아껴. 본인을 그냥 사랑하는 거야. 막 남하고 비교를 안 해. 남 눈치를 잘 안 봐. 남한테 막 함부로 하는 건 아닌데 남이 뭐라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크게 휘둘리지 않아. 나쁜 말 해도 그것 때문에 아이 속상해 라고는 해도 그것 때문에 막 하루가 망가지고 하진 않아. 그리고 남이 막 칭찬해도 막 우쭐대고 막 교만해지고 그러지 않아. 그러니까 내가 나로 있을 때 사람이 되게 편안하고 자유로워져. 우리 아빠 왜? 참 잘났네. 그렇지. 잘난 부분이 있지. 엄마가 아빠의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되게 부러워하고 좋아하고 엄마가 지금의 엄마의 모습으로 변할 수 있었던 것도 아빠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듣고 그런 것들을 배운 거야 사실. 그 말인즉슨 연우는 아빠 엄마 딸이잖아. 그래서 아마 연우한테 그게 분명히 있을 거야. 그렇게 나올 거야. 그게 아빠가 말한 그대로 현진이가 남하고 비교 안 하고 되게 막 그렇잖아. 자기 생각 발휘하고 그래. 막 딱 생각만 막 이러고. 그렇지. 맞아. 되게 자연스럽고 편하잖아. 그러니까 막 어색하지 않지. 근데 애니 그래. 애니 물론 말이 많긴 한데 애니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애는 다른 아이하고 이렇게 막 빨간 머리는 비교한다. 요 머리 자체는 비교해. 근데 그거는 뭐 내가 볼 때 애니 사춘기 시절이 아닐까. 지금 뭐 아직 소녀고 하니까. 애니 몇 살이라 했지? 기억이 안 나네. 뭐 찾아봐야지 나올 것 같아요. 11살인지 14살인지 모르겠어. 난 13살인가 막. 그래? 그렇게 기억해? 몰라. 아무튼 사실은 아빠가 현진이한테 인정하는 것도 그런 부분이야. 그리고 아빠는 놀란 게 너가 그걸 본다는 게 그걸 볼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라워. 그거를 보는 사람도 흔치 않아. 쟤한테 저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 넌 아니에.
아빠 딸이라 그런 것 같아. 근데 아빠,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이렇게 변한 건 나중이야. 대학교 때. 아빠 군대 갔다 와서 23, 넷? 24, 25. 그러니까 사실 엄마 나이 때, 엄마하고 아빠하고 결혼할 때, 엄마가 아빠 보면서 되게 막 부러워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같은 나이로 보면, 아빠는 엄마보다 더 늦게 아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시작했어. 근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알아? 내가 나를 발견하는, 내가 나로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하고, 진짜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 하나님을 이렇게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 자신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모습 그대로 훌륭하구나. 이런 걸 알게 돼. 그러니까 아빠는 그러면서 아빠 신앙이 조금 더 아빠 스스로 볼 때는 좀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좀 튼튼해졌어. 졸려 아빠 때. 여기까지 할까?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할 거 있어? 졸려. 졸려요. 그래요. 북토크 끝.